그러나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대부분 뭐 돌아가시기 5년 전, 뭐 3년 전 이때부터 이제 급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때는 이미 많이 늦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부자들은 이렇게 증여를 한다 라는 주제로 크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한다 라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0년 주기로 한 번씩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년자는 5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이고요. 국가에서 이 금액은 합법적으로 무상으로 증여를 하라고 정해준 금액이기 때문에 안 쓰는 순간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어린 자녀의 명의로 현금 증여를 뭐 2천만 원을 하고 주식계좌에 묻어둔 뒤에 뭐 10년 후, 뭐 20년 후를 내다보고 증여를 해주는 경우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증여를 했다고 하면 이제 10년 뒤인 10살이 됐을 때 한 번 더 증여를 하고 20살인 성년이 됐을 때 5천만 원 증여를 또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가 결혼정년기가 됐을 때 조금 더 목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십 년간 묻어둔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하면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시대에 대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23년도부터는 자녀 공제가 1억 원으로 상향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개정세법의 시행 시기를 같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부동산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라는 점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치 상승이 크게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재개발 빌라 등을 이제 자녀의 명의로 최대한 일찍 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나는 다주택자에서 뭐 벗어나면서 뭐 양도세 중과세라든지 종부세 중과세 등의 부담에서 좀 벗어나고, 해당 빌라가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얻게 되는 시세 차익이나 토지가액의 가치 상승분 등이 자녀의 명의로 환수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그 주택을 증여를 받아서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시켜서 추후 이제 양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아무리 우리가 싸게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세금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부모가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한 채로 나중에 양도를 하게 되면 뭐 일반과세든 중과세든 양도소득세를 크게 부담하게 되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겠고요.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 완료가 되고 나서 나중에 증여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많이 늦습니다. 사실 뭐 이제 과세 표준이 10억만 넘어가도 세율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다만 이제 자녀가 소득이 없을 때에는 증여에 따른 세금도 대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세부담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자녀가 취업을 하게 되면 세대 분리와 함께 증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여는 아무래도 증여세와 뭐 취득세 등의 거액의 현금이 유출되기 때문에 이제 증여세 같은 경우는 연부연납을 또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연부연납은 이제 5년 동안 이제 6번에 나눠서 세액을 나눠내는 제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세대를 아우르는 증여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개개인마다 사정이 또 다르기 때문에 사전 증여를 할지 또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여부는 뭐 세액 규모와 자산 종류별로 이제 각기 다른 전략을 짜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법인이 소유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방식은 이제 부동산의 어떤 등기를 직접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식을 이전하는 행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요때의 차이점은 주식이동에서 오는 이점이 이제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 이전 시에는 증여세는 물론이고 이제 취득세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법인이 주식을 이전할 때는 뭐 일부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긴 하지만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제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을 두고 주식을 조금씩 사전 증여를 해 나가면서 부를 이전하는 거죠. 뭐 이런 맥락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사전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제 부모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이제 자녀가 어릴 때부터 뭐 이전을 한다라는 점이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일을 하면서 부모가 이제 미리 자녀 세대에게
사전 증여를 했다가 자녀가 이제 등을 돌리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세법은 이런 개개인들의 사정까지는 또 고려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또 세부담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지는 별도로 고민을 하셔야겠죠. 자산 규모가 수십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채로 이제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제 상속세로 이제 날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무계획으로 일관하기에는 국가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대부분 뭐 돌아가시기 5년 전, 뭐 3년 전 이때부터 이제 급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때는 이미 많이 늦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 현금을 나눠주고 뭐 인출하고 하더라도 상속 시점에서는 거의 다 이제 적발이 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부과 체계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상속세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상속세는 세무조사가 반드시 따르는 세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적발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부모님이 현금으로 자녀에게 5억 원을 뽑아서 줬다. 상속조사 시에 증여세 이제 무신고로 추징됨과 더불어서 상속재산에 가산해서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절차가 이제 수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받았으면 그거를 자녀가 입금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운이 좋으면 적발이 안 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큰 현금을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런 목돈이 생기게 되면 뭐 주식계좌든 뭐 부동산이든 어느 시점에는 내 계좌에 입금을 해서 자산 취득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국세청에 적발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과세 체계를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다면, 그러면 뭐 3년 전, 5년 전이 아니고 15년 전, 뭐 20년 전부터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를 하는 게 세금적으로 유리한 것일 테고,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게 될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제 반드시 이제 고려해야 되는 작업인 거죠.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 정서상 맞지 않을지언정 세금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재산을 분산해서 누진세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절세의 기본이기 때문인데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뭐 통증여 아니면 양도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 요 두 가지가 짬뽕된 이제 부담부 증여를 선택하는 이유도 양도로 계산되는 금액과 증여로 계산되는 금액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와 어떻게 보면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꼭 기억하실 것이 상속세는 조사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금융조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발각이 되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이제 증여한 재산들은 모두 이제 증여세 추징이 됨과 더불어서 상속재산에 가산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급하게 증여를 하는 것은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장기간의 플랜을 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자산가들이 생각하는 부의 이전 플랜과 이에 따른 증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이제 가장 좋은 우리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채택하셔서 그 각 케이스별로 세액 산출을 해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생애 주기에 맞춰서 이 자산을 이전하고 배분을 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으로 이제 활용하시는데 영상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